점에서 딱 잘라서 얘기를 하게 되면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. 9일날 미국의 무인 정찰기가 이란에서 격추가 됐어요. 그렇죠. 오바마가 안 하는 것 또는 오바마 반대로 한다. 자, 이란 사태와 유가에 미칠 파장. 그렇죠. 네, 이걸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예. 안녕하세요. 경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제 옆에는 국내 최고의 경제 흐름을 읽는 전문가 이정우 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예. 이야기를 해볼까요? 지금 이란하고 네. 그 사태가 어떻게 될 거냐. 이란 사태. 예, 그렇죠. 네네. 그리고 그에 따라서 네.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, 특히 석유 가격 네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란 사태와 유가에 미칠 파장. 그렇죠. 예. 이걸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예. 이제 그런데 이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선제적으로. 예, 그렇죠. 예. 물론 이제 이란 사태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기는 있습니다만. 예. 지금까지 워낙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요. 네네. 이게 좀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와서 네. 조금 선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얘기를 하게 되면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6월 12일 날에 오만에서 유조선 2대가 어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뢰를 누가 이게 쏜 거냐라는 거를 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한바탕 아무튼 설전을 벌였고요. 네네. 그게 이제 1라운드였던 것 같고 6월 20일 날 미국의 무인 정찰기가 이란에서 격추가 됐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격추가 된 것까지는 이제 사실이었고 이게 이란 영토 내로 들어간 거냐 아니면 공해상에 있었는데 네. 이렇게 된 거냐를 가지고 이제 그 서로 간에 그 설왕설래를 하다가 네.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걸로 가니까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다. 네. 근데 10분 전에 공격을 멈췄다. 왜냐하면 공격을 하게 되면 150명 정도의 인명살상이 나기 때문이다. 네. 라고 그걸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사안 자체가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계속 긴장이 고조될 그렇죠. 사안이다. 이 이란하고 미국은 근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. 네. 왜냐하면 79년도에 그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중심이 그렇죠. 된 그 회교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때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서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막대한 그 돈을 지불하고 인질을 빼내갔고요. 그 당시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였는데 그것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단임으로 해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보면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특히 내년도에 미국의 정치 상황 이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 여러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형태 이렇게 왔었습니다. 원래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중동에 관한 정책을 어떤 정책을 취했냐 하면요. 역의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특별하게 압박을 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조예요. 근데 그 대신에 뭐에는 가하냐면 이 그 핵무기를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2011년도에 국제 핵 사찰 기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. 이란이 도대체 이게 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.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게 뭐냐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석유 수출 금지 뭐 이러면서 여러 제재를 가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 그 전에 이란이 일일 한 400만 배럴 정도씩을 수출하고 그랬었는데 2013년도가 되면 200만 배럴 정도로서 굉장히 줄어듭니다. 감산하면서 그게 또 유가에도 영향을 미쳤죠. 그렇죠. 그러면서 굉장히 유가에 영향을 미쳤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. 거기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당근책으로서 내놨던 게 우리가 이렇게 이 압력을 가하고 그러지만
우리가 강제로 이란의 정부를 뒤엎어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또 안보리에 있는 5개국 거기에다 독일까지 포함하는 여러 다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협상이 2015년도에 성공적으로 이제 그 타결이 나죠.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부터는 좀 잠잠해져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0만 배럴 이런 정도로 이제 생산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죠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정책의 상당 부분들이요. 오바마가 했던 부분들을 뒤엎는 형태로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안티 오바마. 북미 이 부분들은 요거는 오바마가 못했던 거니까 내가 하면 굉장히 이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오는 거고. 오바마가 안 하는 것 또는 오바마 반대로 한다. 그렇죠. 이게 기본 팔러시인 것처럼. 대신에 이제 이 이란 부분들은 오바마가 어느 정도 이게 이 협정을 맺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잘못된 협정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. 뒤집기를 시도하고. 그 잘못된 협정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 협상 내용에 보게 되면 탄도미사일 이런 거 이제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틀어버린 그렇게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앞에서 감시하기로 했던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뭐 국제 핵 협상 그 사찰기구 이런 데가 2017년도에 아니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하고 약속했던 걸 이란이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 틀어버리는 형태가 돼가지고 작년도 5월 8일 날 결국 미국이 탈퇴함으로 해가지고 이 협정은 이제 그 무산이 돼버리는 이제 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온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정치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온 상태라서 지금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핵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완전히 이란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무릎 꿇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그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란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서 아마 갈 겁니다. 그러면 어떤 시점에 되면 서로 간에 뭐 전쟁을 하니 어쩌냐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이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아마 새로운 어떤 이 국제 경제 이런 부분들에다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될 걸로 보이고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국제 경제적으로 특히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에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됐죠. 이란이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석유 생산 국가 중에 순위를 따지면 4등 정도를 합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1등이 러시아인가요 지금? 아니면 1등이 원래는 러시아였는데요. 지금 쉘 석유 뭐 이런 것까지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1등을 그걸 했고요. 그렇기 미국. 때문에 미국, 러시아, 사우디아라비아, 그다음에 이란 이렇게 이런 순서가 되죠. 그러니까 4등 정도가 되고 매장량 이런 그 생산량이 전체 오페크 국가에서 전체 생산하는 거에 8%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굉장히 크고 많은 액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서 생산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현재는 강제로 생산을 줄이게 만드는 그런 그 형태인 거죠. 얼마 전에 아마 많이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그랬었는데 예외 규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. 지금 이 이란이 석유를 생산해서 그거를 수출하는 거를 막는데 그 중에 8개 국가는 일단은 좀 풀어줬었어요. 그동안에. 그게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8개 국가였었는데 그 8개 국가에 나가는 것이 전체 이란의 그 석유 수출의 65% 정도 되거든요. 한 3분의 2 정도. 그래서 그게 다시 갱신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4월 22일 날 갱신을 시켜주지 않으면서 그 부분을 이제 막아버리는 형태로서 이렇게 갔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보면 계속해서 그 원유의 생산,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그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지금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고요. 아마 어떤 시점이 되면 본격적으로
이게 핵이나 이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전면적으로 아무튼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. 왜 그런가요? 지금은 미국이 중국하고 이게 투닥거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요. 네. 요게 이제 그 이번 달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 제재를 전면적으로 가하든지 아니면 해결이 되면서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후순위로서 밀려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? 미중 무역 분쟁은 어떤 시기 됐든 예. 일단락은 될 것이다.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란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쓸 예, 텐데 예, 그렇죠.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살살 다루진 않을 것이다. 예, 그렇죠. 네. 지금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. 국제 경제적이나 국제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네. 하나는 북한하고 부분이고요. 또 네. 하나는 이란하고 부분이거든요. 네. 북한은 유화책으로서 가는 거고 이란은 강압적으로 이게 프레스를 가하는 형태가 되니까 네. 당연히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 압박이 네. 계속해서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네, 되겠죠. 네.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 국제 경제적으로 많은 뉴스들이 이란이나 이런 쪽으로서 가면서 그때서부터 유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서 일단 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일단 뭐 제재가 심해지니까 이란은 원유 생산과 수출이 줄어들 거고, 예.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. 예, 그렇죠. 근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의 이제 석유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예, 늘어났잖아요. 많이 늘어났죠. 특히 이제 비전통적인 석유라고 하는 예. 셀 석유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 안정화해 주는 측면이 예. 있었는데 그걸로도 뭐 이 여파를 뭐 이 상쇄하지 못할 정도로 일단 네, 뭐 그렇게 된다고 보시나요? 올해까지는 이제 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이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. 네네. 내년도를 지나면서부터는 영향에서 조금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를 일단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하나는 지금 미국이 전략 비축유로서 갖고 있는 게 6억 4천만 배럴 이렇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왜 전쟁이 혹시 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석유를 가지고 그렇죠. 있어야 되지 네. 않습니까? 네. 그게 이제 6억 4천만 배럴 정도 돼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거, 뭐 일반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뭐 불떼기 위해서 석유 이렇게 쓰고 뭐 불떼기. 이러기 위해서도 재고를 비축해 놔야 되잖아요. 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.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의 한 1.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. 요것들은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풀기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. 네, 그동안에도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. 이제 그런 면에서 수급 측면에서 완전히 균형이 깨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. 내년도 정도서부터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. 일단 이 사태가 나게 되면 워낙 옛날서부터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유가를 올려서 막 세계가 어려워지고 이랬던 경험들을 많이 네. 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만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 세계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이런 원자재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도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기름을 넣잖아요. 예. 뭐 어느 정도까지 여파가 미칠까요? 이게 일단 뭐 몇 달 전부터 국내 뭐 정유사들 비롯해서 이렇게 이란에서부터 이란산 뭐 수교 수입 이런 예. 것들을 이제 충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뭐 다른 대비책을 마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제 특별하게 되는 건 아니죠. 왜냐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모두 다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지금 싼 때에 사가지고 한참 쟁여놓자 이럴 수도 없는 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한계가 있기 있죠.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요. 결국 이제 네. 그거의 여파를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의 문제이지 결국은 받는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옛날에 1, 2차 석유 파동이 나고 그럴 때만큼의 그 충격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 산업들의 이 코스트를 올리는 역할 이런 부분들은 네. 뭐 충분히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런 면에서 소비 둔화되고 기업들이 비용이 더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더 일단 아무튼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. 이래저래 한국 경제가 좀 힘든 상황인데 예.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
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. 예,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때. 자, 뭐 안 좋은 소식이지만 또 이런 흐름을 잘 읽고 있어야 어쨌거나 대비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끝내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